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명예교수 김계중입니다. 식물 계통분류학 제3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국화군우 다양성 네 번째 강의이고요. 지금까지 이제 설명했던 생물군우 계통과 진화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마지막 부분의 강의가 되겠습니다. 34강에서는 주로 식물 계통 분류학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자원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화군 강의는 30강에서 기저국화군을 설명을 했고 31강에서 꿀풀군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32강과 오늘 33강에서는 초롱꽃군의 다양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오늘 33강은 초롱꽃군의 파트 3에 해당이 됩니다. 파트 2에 해당이 됩니다. 국화군은 기저국화군의 이제 광역국화군의 3개의 목, 그리고 층층나무목, 진달래목에서 5개의 목하고 꿀풀군의 8개의 목, 그리고 초롱꽃군의 7개의 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얘기를 했고, 꿀풀군과 초롱꽃군은 단계통군입니다. 그래서 초롱꽃군에서는 지난 32강에서 감탕나무목, 에스칼로니아목, 국화목의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단계통군을 형성하는 브루니아목, 사냥아목, 파라크리피알리스, 그리고 산토끼꽃목 4개 분류군의 다양성을 이번 33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이미 얘기했다시피 오늘 강의하는 부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과는 사냥아목의 사냥과, 두릅나무과의 사냥아목의 두릅나무과, 그리고 산토끼꽃목의 연복족과, 인동과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4개 목 중에서 단계통군을 형성하는 4개 목 중에서 브루니아 목의 다양성과 그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 브루니아 목은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이제 사냥아 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루니아 목은 2객과로 구성이 되는데요. 브루니아과하고 콜루멜리아과로 구성이 됩니다. 브루니아과는 12속 77종 정도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과인데요. 제가 양재동 그 꽃시장에 갔더니 꺾어지 재료로서 이 브루니아가 수입돼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제가 거기에서 처음 봤고, 이 대부분의 브루니아과는 남아프리카의 케이프 플로라에 분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식물의 분포 가장 이제 넓은 영역으로 봐가지고 식물의 분포 지역을 이제 가장 상위군을 우리가 이제 킹덤이라고 하는데요. 이 킹덤에는 크게는 5개,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6개의 킹덤을 인지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북극구 보리아우 킹덤 또는 홀 아르틱 킹덤이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대륙의 열대 지역, 그러니까 아프리카하고 아시아의 열대 지역을 통칭해서 우리가 팔레오 트로피칼 킹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신대륙, 그러니까 북미하고 남미 중에서 온대 지역이 아닌 아열대 지역, 즉 멕시코부터 시작해서 남미까지를 우리가 신열대구 니오트로피칼 리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북미 대륙은 아까 얘기했던 유라시아하고 아시아와 같은 보리얼 킹덤 또는 홀알틱 킹덤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식물 국외 중에서 네 번째 킹덤에 해당되는 부분이 오스트레일리안 킹덤입니다. 호주 대륙을 중심으로 해서 옛날 곤두아나 대륙이 이제 브렉다운 되면서 아프리카 대륙하고 분리된 이후에 형성된 지역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자면은 호주 지역하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 뉴칼레도니아, 그리고 뉴기니, 그리고 인근 도서들을 통칭해서 우리는 오스트레일리안 킹덤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킹덤이 뭐냐면은 아프리카 중에서도 여러분들 남아프리카에 가면은 케이프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 그러니까 남아프리카의 뭐냐면 서남단에 해당되는 희망고시 있는 그쪽 지역을 우리는 케이프 플로라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케이프 플로라는 핀보스 베저테이션이라고 그래서 프로테이시라든지 또는 에리케이시, 히드 종류입니다. 그리고 레스티오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갈대 같이 조금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전혀 다른 단자엽 식물이에요. 레스티오네이스에 속하는 그쪽 그룹의 식물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고유종의 분포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80% 이상의 종들이 이 케이프 플로라 리전에만 분포를 합니다. 랜드매스로 보면 가장 작은 랜드매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한 식물들이 살아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조금 나이가 들어서 그리고 또 일반인들 경우에 아프리카를 여행할 기회가 있으면 케이프 지역에 가서 꼭 이 케이프 플로라를 한번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만 주로 이제 분포하는 식물이고요. 이 콜루멜리에이시는 주로 이제 두 개 속으로 구성되어 있고 종수도 8종밖에 안 되는데 주로 이제 남미 안데스 지역에 분포를 하고 데스폰타니아 같은 경우는 안데스 중에서도 남쪽인 파타고니아 쪽에 주로 분포를 하는 과입니다. 브루니에이스의 주요 특징은 잎은 호생을 하는 작은 감목인데요. 잎이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이제 두상화서로 완전히 둥그렇게 화서가 형성되어 있고 하의 시방을 가지고 있는 굴입니다. 조금 이따 이제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사진 보면 금방 이 군이 어떤 군인가 특징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콜루멜리에이시는 이제 상록 감목인데 얼른 보면 잎이 우리나라 뭐냐면 호랑가시나무 같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잎이 대생이고 잎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꽃이 뭐랄까 통꽃으로 구성되어 있고 꽃이 크기가 비교적 크고 잎이 이제 혁질성이고요. 수순으로 합판상생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이제 케이프 리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브루니아 속 식물입니다. 이렇게 화서가 두상 화서로 되어 있고 두상이다 못해 원형 두상 화서입니다. 화서를 형성하고 또 이제 2차 화서를 이렇게 형성하고 잎이 잘잘하게 이렇게 나루어져 있는 관목이에요. 보통 한 1m 이내로 자라는 관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꽃이 피는 걸 보면 꽃이 오수송이고 통꽃이고 수술 5개, 꽃잎이 5개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브루니아고요. 또 브루니아하고 가장 이제 근연인 속에 이제 버젤리아라는 속이 있는데요. 이 속은 이제 브루니아에 비해서 뭐랄까 줄기가 화서 위로 이제 자라고 그 다음에 수술이 꽃 밖으로 이렇게 도출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스톡코이라는 종인데 비교적 뭐랄까 꽃이 큰 그룹이에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케이프 지역에 가면은 이걸 이제 많이 재배하는데 뭐랄까 볼 수 있는 그런 식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케이프 지역에 가가지고
테이블 마운틴이라든지 또는 테이블 마운틴에서 희망고시 있는 저쪽 이제 남단 쪽으로 가다 보면은 길가에 많이 볼 수 있는 식물이 이 버젤리아 종류들인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인 라누기노사라는 종이고요. 꽃이 완전히 이렇게 이제 둥근 화서로 되어 있고 줄기가 꽃 화서 위쪽으로 이렇게 자라는 게 이 속의 특징입니다. 또 다른 종인 알보 페쿨로이드였는데요. 이건 이제 열매의 모양이라든지 꽃의 모양이라든지 또는 잎 모양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종류를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인 콜루멜리에이스인데요. 제가 이 사진을 확보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남미 칠레의 발디비아 온대 우림이 있는 발디비아 지역에 산을 올라갔는데 이제 한 1500m 되는 산인데요. 산 꼭대기에 큰 군락을 형성하고 자라는데 잎을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호랑가시나무 같이 이렇게 이제 잎에 가장자리에 가시가 달려 있고 잎은 조금 호랑가시나무보다는 작습니다. 근데 꽃이 길게 이렇게 자라는 통꽃이고 끝은 오열로 나누어지고요. 꽃은 이제 위에서 보면 5개의 꽃잎 수술이 있고 꽃잎은 유합되어 있고 합판 상생을 하고 열매는 이와 같이 뭐랄까 달리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꽃잎을 통꽃을 잘라 가지고 이렇게 안쪽을 보면은 수술이 완전히 꽃잎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화판 상생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앤서 부분은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암술대가 길게 하나가 자랍니다. 주로 이제 시방은 오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군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33강의 두 번째 목인 산형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형목은 7개 과로 구성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산형과, 두릅나무과, 돈나무과, 여기 지금 녹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들이고 이것들이 이제 대부분의 종을 차지하고 나머지 4개 과는 비교적 종수가 적고 아까 얘기했던 지구 남반부 그 중에서도 곤두아나 쪽에 많이 분포를 하고 토리셀리에이스만 조금 더 마다가스카르까지 이제 분포하고 사우스 이스턴 아시아까지 분포를 합니다. 이들 4개 과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종 하나씩만 내가 나중에 소개를 하고 먼저 산형과, 두릅나무과, 돈나무과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돈나무과, 그 다음에 두릅나무과, 산형과, 그리고 두릅나무과하고 산형과 중에 미오도포레이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뉴칼레도니아에만 있는 엔데믹 패밀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개의 두릅나무과하고 산형과의 전이 형태를 보이는데 이것들은 통칭해서 하나의 단계 통군을 이루고 돈나무과가 먼저 분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저 분류군들은 더 그 곤두아나 대륙에 이미 먼저 분지한 군들이고요. 두릅나무과는 크게 우리가 2개의 악과로 구분을 하는데요. 피막이풀 악과하고 두릅나무 악과로 구분을 합니다. 옛날에는 이 피막이풀 악과는 우리가 초본성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목본성인 두릅나무과하고 초본성인 산형과를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주로 이제 피막이풀 종류는 산형과로 집어넣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계통분류 결과로서 여러 분자 마커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산형과 중에서 피막이풀 악 종류는 오히려 목본성인 두릅나무과와 단계통군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이제 현대 분류에서는 두릅나무과에 피막이풀 악과를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두릅나무 악과하고 단계통군을 이루는 그런 2개의 악과를 인지를 합니다. 반면에 산형과는 아직도 계통관계가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몇몇 개의 속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나타나는 이 노르맨딕 텍손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요. 크게 4개의 악과로 분류를 합니다. 이제 병풀, 우리가 요즘 여러 가지 약용식물이라든지 상처 치료제로 쓰고 있는 이 병풀이 포함되는 병풀 악과,
그 다음에 이제 남미 쪽에 가면은 방석 식물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1000년, 2000년 정도 살면서 큰 방석을 형성하면서 고산지대에 살아가는 이 아조렐라라는 식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조렐라 아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참반디 같은 게 사니쿨라 속에 속하는 참반디 아까,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사냥과가 속하는 이 미나리를 중심으로 한 미나리 아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부분의 사냥과 식물은 미나리 아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따라서 사냥과는 4개의 아과, 두릅나무과는 2개의 아과로 구분을 하는 게 현재 개통분류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사냥과의 개통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냥과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4개의 아과 446속 약 3800종 정도로 구성되는데, 아까 얘기한 병풀아까, 참반디아까, 아조렐라아까, 미나리아까들로 우리가 크게 구분을 하고 그 외에 한 2-3개 속이 이들 사이에 개통수에서 위치하는데, 그 개통학적 위치는 아직까지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냥과는 잎이 이제 호생을 하고, 잎이 물론 이제 단엽도 있습니다만, 단엽이라든지 삼출엽도 있는데 대부분 잎이 깊이 갈라져 있고, 이제 종종 엽병에 엽초가 발달하고, 그리고 이제 꽃 특징으로 보면 화서가 산형이다. 그런데 복산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형화서가 여러 개가 모여서 2차 산형화서를 이룬다. 따라서 총포를 갖는 복산형화서를 갖는다는 게 사냥과의 주요 특징이에요. 반면에 두릅나무과는 복산형화서가 아니고 단일 산형화서가 2차적으로 우리가 총상화서라든지 이런 형태로 배열되어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꽃은 작지만은 방사상층이고 심피가 이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이실이 합해져 있다가 뭐냐면은 화주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냐면 벌어지기 때문에, 2개로 벌어지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분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제 열매가 분열과로 이루어져 있다. 2개의 심피가 나중에 나누어져 가지고 열매가 2개로 나누어진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사냥과의 특징이고요. 특히 이제 사냥과 식물에는 정유를 합성을 해서 배출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사냥과 식물에 독특한 정유 향을 갖는 식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당기도 그렇고 뭐 참당기도 그렇고 해향이라든지 이런 이제 이 에센셜 오일들을 함유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자, 그 다음 이런 종들이 많다. 이제 그런 얘기. 모든 종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많다는 얘기고, 사냥과의 기본 속은 우리가 셀러리라고 해서 먹는 에피움 속이에요. 에피움 그라베올레센스가 기본 종이고, 이게 이제 기본 속이 되어서 이게 과 이름으로 될 때 APAC가 되는 겁니다. 사냥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냥과는 대부분이 이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냥 화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거를 사냥 화서를 운벨이라고 그러는데 우산 모양이다. 그래서 우산상 화서 또는 사냥 화서, 그래서 운벨리페라이라고 이제 사냥과를 과거에는 많이 불렀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식물 이름을 대표해서 과명을 붙이기 때문에 셀러리가 기본 속이 되어서 APAC가 되는 겁니다. 이 사냥과 식물들도 우리 인류가 오래전부터 이용을 해왔고,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하는 식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당근이라든지 다우커스 속이라든지 또는 이제 딜 또는 당귀, 안젤리카 또는 셀러리, 아까 얘기했던 에피움 또는 니디움, 청궁속이라든지 코리앤드럼, 고수, 고수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고 또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합니다만, 고수라든지 또는 큐민, 해향, 파슬리, 애니스 등등 많은 종류들이 식용 또는 약용 또는 향신료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냥과 식물의 주요 특징을
사진을 통해서 살펴보면은요, 시방이 이실로 구성되어 있고 꽃수는 오수송이고 따라서 수술 5개고 꽃잎도 5개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방 하위이고요. 그 다음에 이실의 시방이 붙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스타일이 붙어 있기 때문에 스타일로 포디움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성숙하면은 벌어져서 분과를 이루죠. 분과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오뷸울은 펜듈러스 오뷸울로서 위에서 아래로 쳐져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꽃이 복산형 화서를 이룬다. 하나하나가 산형 화서이고 그게 또 2차로 복산형 화서를 이룬다. 이제 산형 화서하고 산방 화서를 우리가 구분할 때 화서의 축이 화경이 뭐냐면 한 군데로 모이는 것을 우리는 산형 화서, 또는 여러 개로 모였지만은 평평하게 이렇게 배열 산형 복산형으로 복산방으로 이렇게 이제 배열되는 거를 우리는 이제 산형화서하고 산방화서를 구분하는 이제 특징으로 보는데, 그게 이제 화경축이 어디에서 모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열매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개의 시방이 그 오뷸울이 발달해서 배주가 발달해서 열매가 이제 시방이 발달을 하고 2개가 이제 붙어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고, 이게 이제 성숙하면은 칼포포를 중심으로 해서 2개가 분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걸 이제 분열가의 일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잎이라든지 줄기의 모양은 단엽도 물론 이제 일부 있습니다만은 이제 복엽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줄기가 이렇게 비후화돼서 샐러리 같이 우리가 이제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당근 같이 뿌리를 먹는 그런 식물들도 있습니다. 산형과의 다양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센텔라라고 그래서 센텔라 추출물을 요즘 뭐랄까 화장품에도 많이 쓰고 또 마데카솔 같은 이런 이제 상처 치료제로도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하는데요. 여하튼 이 병풀속은 산형과에 여러분들 이제 병풀하고 피마기풀이 우리가 좀 비슷한 게 있는데, 피마기풀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두릅나무 아까로 지금은 이제 처리를 하고요. 병풀꽃을 조금 한번 잎은 이렇게 이제 방패형인데 보면은 꽃이 오수성이고 아까 시방이 이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까 시방 하이이고 아래쪽에 시방이 달려 있고 뭐 이제 분과로 발달하고 이런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화서는 우리가 이제 산형 화서가 모여서 이렇게 얼른 보면 이제 두상같이 모여 있는 그런 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재배하는 화훼 작물로서 에스트렌지아라는 식물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총포가 바깥쪽에 있고 화서들 이제 꽃들이 모여서 각각 소화경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로서 짧은 산형 화서를 이루어서 얼른 보면 이제 두상화서 같이 보이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찬반디족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까인 찬반디 아까에 속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 병풀 아까하고 찬반디 아까 두 개 아까의 특징을 얘기를 했고요. 이 에스트렌지아의 꽃은 뭐 흰색도 있고 아까 이런 이제 뭐랄까 핑크빛 색깔들도 있고 해서 꽃이 예쁘기 때문에 많이 재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찬반디 아과에 속하는 식물로서 에린지움이 있는데, 에린지움도 다양한 종들이 현재 재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총포가 있고 거의 두상으로 이렇게 꽃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형 화서의 소화경 축이 짧아지면서 이렇게 얼른 보기에 두상 화서 같이 발달하는 군들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 아까인데요. 특히 이제 남극 대륙, 남미 대륙이라든지 특히 이제 추운 이쪽 그 아래쪽에 파타고니아 지역에 가면은 산에 널리 자라는 식물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보면은 얼른 보면 하나하나 꽃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산형 화서에 꽃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하나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얼른 보면 하나의 꽃만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산형 화서가 축소돼서 이 하나의 꽃만 남아 있는 화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 산형 화서 특징을 산형과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꽃은 오수성이고 시방하이고 뭐냐면은 시방은 이실로 구성되어 있고 열매가 익으면 분열가로 벌어집니다. 이 방석식물 중에 이제 하나이고요. 제가 이 파타고니아 지역에 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식물을 채집하고 조사를 하면서 가장 인상에 남았던 식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아조렐라 그룹의 식물들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속도 굉장히 많고요. 특징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같은 아조렐라 중에서 이제 모난타라는 종이고 수술이 훨씬 길게 자라고 꽃잎이 뭐랄까 막질로 구성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 이거는 이제 뮬리움 속인데요. 뮬리움 속은 잎이 삼지창 모양으로 갈라지는데 끝이 뭐랄까 굉장히 예리한 거치를 스파인 형태로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 게 특징이에요. 나머지 이제 꽃의 특징은 아까 산형과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방도 실제로는 얼른 보면은 이제 4개의 능각이 있는데 2개로 나중에 갈라지게 됩니다. 분열가로. 그래서 이 남미 파타고니아 쪽인데요. 그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도 마찬가지고 칠레 파타고니아 쪽도 마찬가지고 이 거의 뭐 이런 그 고산지대에서는 우점종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이 아조렐라 아까의 뮬리움 속 식물들이에요. 전부 잎이 침상으로 이렇게 발달되어 있고 꽃의 구조는 아까 이제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이게 보락스 속인데 요거는 뭐 한 2000년까지도 산다고 그래요. 굉장히 천천히 이렇게 자라는데 그래서 얼른 보면 이 방석 하나가 뭐 수백 년, 수천 년 그 자란 식물들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인상 깊었던 식물 중에 하나예요. 보락스 속입니다. 파타고니아. 이거는 안데스 산맥을 타고 저쪽 뭐냐면 볼리비아 안데스까지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 종은 파타고니아 쪽에서 고산지대, 안데스 고산지대 그러니까 높은 지역까지도 분포하는 종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칠레나 이런 쪽에 이제 화산 지역에 가면 화산재 속에서 이렇게 이제 자라나는 식물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뭐 가시는 없고 잎이 이렇게 화산재 속에서 뚫고 나와 가지고 혁지의 잎을 가지고 있고 뿌리는 굉장히 이제 깊이 박혀 있는데요. 화서들이 모여서 완전히 두상으로 이렇게 이제 발달을 하고 각각의 꽃에 이거는 지금 이제 꽃은 지고 암술머리하고 지금 이제 시방이 자라는 모습을 보이는데 2개의 실로 구성되어 있고 분열가로 열매가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포조아라는 속인데 같은 아조렐라 그룹에 속하는 3번째 아과입니다. 산형과의 3번째 아과에 속하는 식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아과인 에피오이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미나리가 흔하니까 미나리 아과 또는 어떤 사람들은 샐러리 아과 또는 당근 아과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도 이제 복산형 화서로 화서가 이루어져 있고 이제 당근은 꽃이고요. 당근의 열매들도 이제 보면은 이렇게 나중에 2개의 실인데 이게 이제 벌어지기도 하고 가끔 이제 안 벌어지기도 하고 또 이제 가장자리 꽃은 화피가 좀 크고 또 가운데 꽃은 화피가 적기도 하고요. 이런 이형 현상을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뿌리를 먹기 때문에 이걸 이제 뭐 당근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실제 사진이 아니고 그림으로 그려놓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당근이 이제 당근학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변에 많이 재배하는 식물에 요즘 들어서 옛날에는 고수를 잘 안 먹었는데 요즘은 이제 월남쌈이라든지 뭐 월남국수 이런 데 꼭 들어가고 또 여러분들 동남아 지역에 여행을 하다 보면 고수 향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많이 재배하는데 고수가 요거는 이제 가장자리 꽃하고 가운데 꽃의 모양이 조금 이제 다르고요.
가장자리 꽃은 뭐냐면은 좌우상층화 같고 가운데 꽃은 이제 방수상층화 같고 그렇지만 열매라든지 복사형 화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산형화서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리앤드럼. 그리고 이제 복산형 화서에 총포가 항상 이제 발달되어 이제 산형 화서에 총포가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아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방풍나물로 이제 많이 재배하는 식물로 이제 방풍인데요. 바닷가에 가면 이제 갯방풍도 있고 이건 이제 퓨세다는 속인데 이것도 이제 복사형 화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잎이 이제 3개로 갈라지는 게 이제 또 특징이기도 하죠. 바닷가에 가면 이제 갯방풍이 있는데 갯방풍과 방풍은 속이 이제 전혀 다른 속이고요. 여기 이제 복사형화소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만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2급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동미나리인데 이거는 이제 잎이 굉장히 가늘게 나누어지면서 2차 이제 복엽으로 이루어져 있고 화서는 복산형 화서이고 꽃의 구조는 산형가의 전형적인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딜이라고 해서 이제 향신료로 많이 쓰는 식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회향이고 회향에 이제 어린 줄기를 이제 이거 샐러리 같이 이것도 이제 먹는 거고 그리고 열매를 우리가 향신료로 활용하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회향이라고 하는 식물이고요. 이것도 이제 열매를 활용하고 잎을 향신료로도 쓰고 열매를 향신료로도 쓰는 식물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샐러리이고 샐러리의 속명이 에피움 속이고요. 이제 샐러리 꽃은 복사형 화서 중에서 이제 하얗게 꽃이 피는 그런 식물이고요. 이거는 이제 파슬리라고 하는 식물인데 이것도 이제 어린 줄기를 우리가 이제 먹기도 하고 잎을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구리떼라든지 안젤리카 속이 우리나라에 여러 종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산형과의 특징들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고 이제 참당기라든지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부플리움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에도 자생종 여러 종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지중해 쪽에 분포하는 이 프루티코솜 같은 종들은 이제 향신료로 활용되고 있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까지 산형과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고 산형과에서 주로 이제 우리가 이용하는 식물 그리고 주요 4개의 악과에 대한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산형목에서 가로수 두릅나무과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릅나무과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피막이풀 악과하고 두릅나무 악과로 구분을 합니다. 피막이풀 악과를 제외하고 두릅나무 악과는 전부 다 목본성이고요. 주로 그래서 목본성이고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우리나라까지 이제 올라와서 분포하는 종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잎은 호생하고 종종 이제 휘발성 정류를 함유하고 있고요. 산형과하고 구분되는 것은 주로 이제 피막이풀 악과를 제외하고는 목본성이면서 산형화서는 산형화서를 가지는데 복산형화서는 없고 대부분 단순 산형화서다. 이 단순 산형화서가 2차적으로 뭐냐면은 총상으로 배열되든지 또는 복총상으로 배열돼서 원추화서 형태로 이제 산형화서가 배열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산형 화서를 위주로 하는 산형과하고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꽃은 오수성이고 꽃받침은 이제 2개에서 5개 정도이고 열매는 장과로 아까 산형과에서는 심피간주가 있어서 2개의 분열가로 벌어지는 데 비해서 이 두릅나무과는 2개로 벌어지지 않고 그냥 열매가 장과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유체가 거의 발달되어 있지 않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종으로는 여러분들 잘 아는 이제 우리가 두릅나무를 먹는 또는 뭐냐면 땅두릅, 독활 뭐 이런 것들이 속하는 두릅나무 속하고 그 다음에 오갈피, 가시오갈피 뭐 여러 가지 오가피주를 만들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이제 오갈피 나무 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헤데라 송악 속 뭐냐면은 송악을 우리가 아이비라고 해서 많이 재배하지요.
화분에 재배하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비하고는 이제 다른 속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남쪽에 가면 팔손이 속이라든지 또는 홍콩 야자 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상용으로 널리 지금 재배하고 있고 하우스 플랜트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중요한 인삼속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인삼속은 이제 뭐랄까 다년생 초본이지만은 실제로 뭐냐면 두릅나무 아가에 속하는 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릅나무과의 일반적인 이제 특징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팔손이 보면은 이 산형화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산형화서가 복산형으로 구성된 게 아니고 뭐냐면은 총상 또는 복총상 형태로 2차 화서가 배열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아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홍콩 야자 속에 속하는 것들도 뭐냐면은 2차 화서가 여러 개 이제 산형 화서들이 총상으로 2차 화서로 배열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피와 심피 사이에 심피 간주가 없다. 이런 것들이 두릅나무과의 주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산형과와 구별되는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우리나라 피막이 푸른 꽃이 이제 오수성이고 두상화서 형태로 이제 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형태학적 특징은 산형과 특징이 오히려 가깝지만은 실제로 뭐랄까 개통학적으로 분자 마커들을 가지고 개통수를 그려보면 피막이 푸른 두릅나무과의 하나의 아가로 인지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미국 피막이 풀인데요. 미국 피막이 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산형화서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 것보다는 이 각각의 꽃들의 화경이 길어서 결과적으로 두상 꽃차례가 아니고 이제 산형 꽃차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 산형 꽃차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갈피나무도 마찬가지고 꽃이 오수송으로 되어 있고 시방하이고 그렇지만은 시방이 이실이긴 하지만은 아까 뭐냐면은 두 개가 벌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장과다 이렇게 시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갈피나무 열매가 성숙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가시오갈피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가시오갈피는 소화경이 길게 이제 발달을 하고 뭐냐면은 꽃잎도 훨씬 길게 발달하고 수술도 길게 5개가 밖으로 이렇게 노출되는 게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제 열매를 보면은 소과경이 이제 길게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게 특징이고 열매는 아까도 분과가 아니고 건과가 아니고 이와 같이 장과로 발달한다. 이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독칼, 아랄리아도 마찬가지로 꽃의 구조는 오수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형 화서가 이렇게 총상 내지 원추형으로 배열되어 있다. 사람들에 따라서는 독칼하고 땅두릅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두 개의 다른 종으로 또는 한 종의 다른 아종으로 취급하기도 하고요. 이제 독칼의 열매이고 또 우리가 이제 그래서 독칼을 땅두릅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두 종을 우리가 이제 두 개의 분류군을 분류하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두릅이고요. 제가 이제 두릅나무를 집에서 데치면서 여기 찍어 놓은 사진이 오른쪽에 있는데 두릅도 이제 뭐랄까 복총상 화서로 2차 산형 화서가 2차 화서로 배열되어 있고 잎은 이의 우상복엽이라는 게 이제 특징이고 두릅의 열매도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오갈피 종류 열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아랄리아. 그 다음에 이제 헤데라 속의 열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나라에서는 이제 송악이 어린 거를 우리가 아이비라고 해서 키우고 있는데 송악 중에 여러분들은 이제 오래된 송악이 뭐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꽃은 오수송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송악의 열매인데 이것도 이제 복총상으로 화서가 배열되기 때문에 열매도 복총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삼도 여기에 속하고
인삼의 꽃도 이제 오수성이고 인삼의 열매도 이제 장과형 또는 이제 어떤 경우는 핵과형으로 이제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인삼도 두릅나무과 식물입니다. 팔손이도 2차 화석가 복종상으로 이렇게 이제 배열이 되고 우리나라 남쪽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관상수로도 이제 재배하고 꽃은 오수성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은 이와 같이 복종상 형태로 배열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제 열대 지역이라든지 또는 뉴칼레도니아라든지 이런 이제 조금 온화한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홍콩 야자하고 비슷한데 굉장히 크게 자라는 식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이제 뭐냐면 하나하나의 꽃을 보면은 수술이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5개가 아니고 10개, 15개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꽃잎은 5개로 갈라져 있고요. 여기 이제 수술이 먼저 성장하고 암술은 나중에 성장을 하는데 이와 같은 꽃들이 한 대여섯 개가 모여서 하나의 두상 형태의 산형화스가 축소돼서 소화경이 축소돼서 두상 형태로 배열되고 그게 다시 이렇게 긴 화축을 따라서 2차 화서로 이렇게 이제 배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2차 총상 화서 형태로 배열되어 있는 그런 이제 산형 화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들이 관상수로서 많이 이제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제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홍콩야자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이제 하우스 플랜트를 많이 재배는 하는데 이것도 이제 꽃을 보면은 아까 얘기한 이 헵타 플루니움하고 유사하게 꽃이 생겼어요. 그래서 왜 그런데 이 두릅나무과 식물인데 야자라는 이름이 붙었는지는 아마도 유통 과정에서 유통업자들에 의해서 이름이 만들어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산형목에서 이제 세 번째 과로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게 돈나무과입니다. 돈나무과는 우리나라에는 돈나무 한 종밖에 없는데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이쪽 남쪽으로 가면은요 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따라서 이 산형화목의 대부분 초기에 분화된 분들은 지구 남반부에서 분화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돈나무는 씨방이 3개로 갈라져요. 그러면서 씨가 이제 방출되는데 씨를 보면은 굉장히 스티키하죠. L일층이 있어가지고 씨 표면에서 아주 그 찐득찐득한 물질을 분비를 해서 종자전파에 이제 새들이라든지 이런 데 몸에 붙어가지고 또는 무리에 붙어서 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이제 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돈나무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종자 표면에 끈끈한 부착성 송진을 분비한다는 게 이 돈나무과의 특징이고 돈나무과의 대부분의 종들은 씨방이 2실로 벌어집니다. 우리나라 것만 유일하게 3실로 벌어져요. 그래서 씨방이 2실로 주로 벌어지고 꽃은 오수성이면서 측막태자로 구성되어 있고 씨방 상의 꽃이다. 그래서 꽃을 보면 캘릭스가 아래쪽에 있고 콜로라가 길면서 씨방이 위쪽에 발달을 하고요. 꽃은 부분적으로 통꽃입니다. 그리고 씨방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씨방상이다. 대부분은 2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3실도 가끔 나타난다. 아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나무과가 전체 구속 한 240여 종으로 구성이 되는데 대부분의 종은 지구 남반부에 분포한다. 근데 특히 이제 호주 프로라, 호주 대륙하고 그 다음에 뉴기니, 뉴칼레도니아, 뉴질랜드 이런 쪽에 이제 많은 종들이 있고요. 우리나라 종은 비교적 꽃이 큰 편이에요. 남반부에 분포하는 돈나무과에 속하는 식물들은 꽃이 비교적 작아요. 자, 우리나라 돈나무는 여러분들 향이 좋기 때문에 이것은 말리향이라고 파는 사람들도 있고 화원에 가면은 쉽게 이제 구입할 수가 있는데 꽃이 이제 아래쪽이 유합되어 있는 통꽃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씨방상이고
여기 시방이 위쪽으로 나와 있고 시방상이고 수술 5개, 그 다음에 꽃잎이 5개의 열변으로 구성되고 수술 후 기저부가 합항과 상생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양의 이제 꿀을 분비하고 굉장히 달콤한 꿀을 분비합니다. 이제 시방이 삼실로 이렇게 벌어지는 게 우리나라 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나 이런 쪽에 가서 보면은 꽃이 약간 작으면서 이렇게 뭐랄까 색깔이 검정색에 가까운 정도로 이제 피는데 해치 플랜트로, 그러니까 우리 이런 울타리목으로 많이 심는 감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의 이제 꽃을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뭐랄까 이 돈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특징은 뭐냐면 이거는 시방이 2실로 벌어져요. 우리나라 거는 3실로 벌어진다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테니우폴리움에서 잎이 가는 그런 이제 돈나무다 그렇듯이 호주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뉴질랜드에서 찍었던 유제노이드라는 돈나무 속의 식물인데 잎이 훨씬 길쭉하고 넓습니다. 그리고 열매도 작고 꽃도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꽃이 깊이 갈라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얼른 보면 이제 갈래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통꽃같이 화통이 발달을 하잖아요. 그 다음 이제 돈나무과에 이것도 호주에 사는 하이메노스포롬이라고 하는 종인데 이제 꽃이 훨씬 우리나라 돈나무보다 길쭉하고 잎도 이제 크고 시방이 2실로 이것도 벌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게 돈나무과의 이제 일반적인 특징을 얘기를 했고요. 우리나라 일종밖에 없지만은 돈나무과에 속하는 많은 종들이 뭐냐면 호주 오스트레일리안 플로라, 그러니까 호주, 뉴기니, 그 다음에 뉴칼레도니아, 뉴질랜드 그리고 인근 도서들의 여러 종들이 자생합니다. 근데 이제 뉴칼레도니아에 가면은 이 미오도칼푸스라는 식물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뉴칼레도니아 특산속입니다. 특산과이고요. 이 미오도칼페이스가 주로 아까 두릅나무과하고 사냥과의 중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시방이 이제 화서는 두릅나무과 같은 화서로 사냥 화서가 복총상 화서 형태로 배열되어 있고 잎은 이렇게 이제 복엽이고요. 이제 목본이고 물론 그 뭐랄까 하나하나의 꽃을 보면 요거는 지금 이제 꽃이 지고 나서 열매가 발달한 단계인데 시방이 나중에 2실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사냥과 특징을 일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화서 특징이라든지 또는 목본성이고 이런 것들이 두릅나무과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제가 이 뉴칼레도니아 여러 번 채집을 갔었는데 비교적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쉽게 만날 수 있는 식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냥과의 이제 4번째 목까지 설명을 했고 5번째 과인데요. 사냥목의 5번째 과인데 그리셀리네이시인데 이거는 이제 주로 뉴질랜드하고 호주 동부 쪽에 이제 분포하는 속이고 또 이제 페나티에이시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뉴질랜드 호주 쪽에 이제 분포하는 과인데 비교적 흔한 소교목입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사냥목에 속하는 식물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열대아시아까지 남쪽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마다가스카르까지 이제 분포하는 식물 중에 뭐냐면 토리셀리에이시에 속하는, 그러니까 7번째 사냥화목에 속하는 과인데요. 이 식물도 이거는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찍었던 사진이고 이건 포리스트 안에서 찍어서 처음에 무슨 종인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동정해 보니까 이게 토리셀리네이시에 속한다, 사냥화목에 속하는 식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부르니아목, 사냥목에 대한 특징을 설명을 했고요.
파라크리피알리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파라크리피알리스는 한객과의 3속 38종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비교적 작은 분류군인데 저도 이 식물을 야생에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려고, 이 식물은 뭐냐면은 물관이 계단상 막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특징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물관이 발달할 때 가도관에서 물관으로 발달할 때 그 초기 단계의 물관이 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계단상 막공이에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세포와 세포 사이에서 베슬셀과 베슬셀 사이에 물을 이동하는 통로로서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데,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단일 막공으로 이제 우리가 발달을 하는데, 이 초기 단계에는 가도관이 도관으로 진화하는 단계에서는 계단상 막공, 그래서 여기 지금 현미경 사진을 제가 논문에서 발췌를 해 가지고 왔는데요. 이 계단 모양으로 이렇게 막공이 발달된 식물이다. 그래서 옛날에 칼캐스트 같은 사람은 이 목재 해부학에 기초로 해서 개통을 세우던 사람들은 굉장히 원시적인 식물로 이걸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크론케스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시스템에서 이게 이제 원시적인 꽃피는 식물 중에 하나로 처리를 했는데, 현대 분류학에서는 이게 비교적 후기에 진화된 국화군에 속하는 식물이다. 그 중에서도 초롱꽃군에 속하는 식물이라는 게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개통 연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그런 개통학적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크리피알리스는 주로 이제 꽃은 오수성이고 삭과인데 포개의 삭과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septum과 septum 사이가 벌어지는 게 아니는 포배 삭과가 아니고 septum 자체가 벌어지는 삭과다, 그런 뜻입니다. 주로 이제 뉴칼레도니아, 뉴질랜드, 호주, 필리핀까지 이렇게 이제 주로 분포하는 이런 식물들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 없어서 이 사진은 위키스피시스에서 가져온 건데요. 꽃은 오수성이고 시방은 하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총상으로 꽃이 배열되는 특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에 쓰는 이런 그 식물 사진들은 대부분이 제가 확보한 사진들이에요. 제가 직접 가지고 있는 사진들이고, 이렇게 이제 강의 시간에 여기 출전을 밝힌 것들, 안 밝힌 거는 다 제 사진이고요. 출전을 밝힌 것들은 일부 인터넷이라든지 문헌에서 차용한 사진들이라는 것을 한번 상기시키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크리피알리스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로 강의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마지막 이 초롱꽃군의 목에 해당되는 7번째 목에 해당되는 산토끼꽃목 딥사칼리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사칼리스는 학자들에 따라서 2개의 과로 인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8개의 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은 2개 과로 우리가 인지할 때는 주로 연복촉과하고 인동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연복촉과는 그대로 우리가 아는 연복초라든지 또는 삼부쿠스 속이 딱총나무 속이라든지 또는 바이브루눔 속, 우리 주변에 이제 종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분꽃나무 속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속하는데, 아독사 속과 이제 근연속으로 사이안오독사라든지 테트라독사 또는 파라독사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독사 속에서 분리한 속들이에요. 그래서 연복초 속이 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제 분꽃나무가 흔하기 때문에 또는 삼부쿠스가 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기본 속은 아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독사 연복촉과는 모든 분류학자들이 동의해서 한 개의 속으로 인지하는, 한 개의 과로 인지하는 분류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동과, 캐프리폴리에이시, 산토끼꽃목 중에서 이제 인동과를 여러 개의 악과로 구분을 하는데, 이거를
각각 과로 분류하는 사람이 있고 한 개 과 내에 여러 개의 악과로 분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동과를 7개 과로 나누기도 하고 또는 뭐랄까 한 개 과로 인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동과의 센수 라토 넓은 의미의 인동과에는 7개의 악과를 우리가 주로 인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동악과, 우리가 이제 인동속을 포함해서 심프로칼포스라든지 헵타코디움, 이게 이제 7자 속입니다. 레이케스테리아 같은 이제 구치소라고 하는 식물인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걸 인동가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병꽃나무하고 우리나라 병꽃나무 속하고 미국 애기 병꽃나무 속이 있는데 이 두 개를 합해서 병꽃나무 악가로 우리가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토끼꽃 악가, 딥사코이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산토끼꽃 속하고 그 다음에 세팔라리아, 나웃지아, 그 다음에 석사이사 등 10개의 속을 여기에 집어넣고, 학자들에 따라서는 채꽃 악과를 산토끼 악과로 이제 집어넣기도 하는데 두 개가 이제 시스터 그룹입니다. 채꽃 악과를 분리해서 스케비오사라든지 이런 거를 분리해서 채꽃 악과로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린네플, 여러분들 잘 아는 우리나라에도 한 종이 분포합니다만은 린네플을 포함한 이제 꽃땡강나무 속이라든지 디아벨라라든지 다이펠치아, 켈위지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해서 린네아에 이런 거를 포함해서 이제 린네플 악과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댕강나무가 포함되는 자벨리아 속을 포함해서 자벨리아 속의 시스터 그룹인 모리니아 속을 포함해서 이 두 개 속을 우리가 댕강나무 악과로 분류를 합니다. 옛날에는 아벨리아하고 자벨리아가 동일 속으로도 취급이 됐지만은 꽃주 구조가 전혀 다르고 계통학적으로도 위치가 달라서 이 두 개는 전혀 다른 군으로 현재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악과로서 지오준풀이라든지 마타리 같은 것들이 속하는 이 지오준풀 악과 해서 7개 악과를 인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산토끼 꽃목의 2개의 과 아독세이시, 캐프리폴리에이시를 인지하거나 또는 캐프리폴리에이시를 7개 악과로 인지해서 7개 과로 인지를 해서 8개 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게 이제 산토끼 꽃목의 전반적인 분류 시스템입니다. 이것들의 계통관계는 우리가 계통수를 보면은 연복촉과가 먼저 분지하고 나머지가 이제 인동과 센수라토가 단계통군을 이루고요. 인동과 중에서 맨 먼저 병꽃악과가 분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동악과가 분지가 되고요. 또 인동악과에서 헵타코디움, 이게 7자화인데 우리나라에 요즘 이제 관상수로 많이 심어요. 길가에도 심고 하는 이 7자화 속을 분리해서 또 헵타코이디, 7자화 악과로 분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인동악과고, 그렇지만 두 개가 이제 뭐냐면 단계통군이기 때문에 이제 인동악과로 주로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린네플 악과, 린네플을 포함해서 꽃땡강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그런 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댕강나무 악과, 이제 우리나라의 자벨리아 속하고 댕강나무, 그리고 이제 모리노이디, 모리니아 한 속인데요. 이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토끼꽃 악과는 이게 측계통군이기 때문에 산토끼꽃 악과하고 그 다음에 스카비오소이디, 채꽃 악과를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오준풀과는 페트리니아라든지 다른 속들, 발레리니아, 지오준풀 속 이런 것들이 단계통군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통칭해서 지오준풀과 또는 악과 이렇게 인지를 한다. 따라서 인동과 센수라토는 아까 얘기한 7개의 악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먼저 이 인동과를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관목 또는 덩굴성 식물이고, 아주 드물게 아까 이제 지오준풀 악과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초본이 꽤 있습니다. 잎은 대생하고 타겹이 없고 상록성 또는 낙엽성이고, 화통이 깔때기형 또는 종형이다. 그리고 주로 이제 좌우상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장과 또는 열매는 핵과로 구분을 이루지만은 우리가 아는 병꽃나무 속이라든지 애기 병꽃 속들은
뭐냐면 숙과, 이제 삭과로 되어 있고, 헤타코디움 같은 경우는 숙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칠자화속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단일 분류구로 우리가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인동학과에 칠자화속을 집어넣기도 하지요. 자, 이런 이제 분류 시스템이 있고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제 얘기를 했고요. 시방은 하이이고, 이건 이제 린네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리고 잎이 대생이고, 시방 하이이고, 이제 꽃은 주로 이제 좌우상층화로 되어 있다. 근데 이제 방사상층화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주로 이제 연복촉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사상층으로 되어 있는 게, 좌우상층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주로 인동과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지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뭐냐면 산토끼꽃과 그 속에 아까에 속하는 거라든지 또는 채꽃 아까에 속하는 거라든지, 주로 이제 채꽃 아까하고 산토끼꽃 아까는 우리가 열매의 형태를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 에피캘릭스라고 그래가지고 캘릭스 말고 부화기, 부학과 캘릭스가 동시에 발달하면서 이게 이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주로 채꽃 악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토끼꽃 악과는 이와 같은 에피캘릭스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열매가 캘릭스만 이렇게 남아 존재하는 게 산토끼꽃 악과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악과를 하나로 묶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분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꽃은 다 좌우상층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과거에는 산토끼꽃과라든지 채꽃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을 해서 인동과에서 구분을 했는데, 지금은 인동과에 다 포함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좌우상층화이고, 그 다음에 꽃이 시방하이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오준풀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은 그 중에 먼저 이제 연복촉과의 특징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연복촉꽃인데요. 여러분들 연복촉꽃이 적기 때문에 이걸 이제 크게 제가 이제 확대를 해가지고, 연복촉꽃은 원래는 세 개를 기본으로 해서 기산화서를 중심으로 해서 화서가 발달되어 있어요. 이게 두 개가 모여서 6개가 모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개의 이 꽃 하나를 떼어내 가지고, 연복촉꽃이 비교적 적은데 이걸 크게 확대해서 보면은 꽃잎이 5개로 되어 있고 방사상층이고 수술은 10개예요. 그러니까 오후 배수성 10개이고 암술머리는 5개로 갈라져 있는 게 보통 연복촉 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방사상층이고, 그리고 이제 연복촉과에 속하는 딱총나무속, 삼부쿠스 속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총상화서, 또는 우리가 다른 말로는 원추화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추화서로 되어 있고, 꽃은 이렇게 방사상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총나무 꽃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5개의 꽃잎, 그리고 이제 꽃받침은 그 뒤쪽에 이제 조그맣게 있고, 그 다음에 수술 5개가 이제 되어 있는 방사상층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딱총나무 열매는 이런 이제 핵과 또는 장과상으로 있고요. 잎이 이제 복엽이라는 건 알고 있고, 삼쿠스 나이그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열매를 우리가 엘더베리라고 그래서 주스로 만들기도 하고 식용으로 하고 있는 식물입니다. 이것도 이제 꽃이 방사상층이고 오수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딱총나무하고 같은 속이다. 이것 말고 이제 삼보쿠스 카나덴시스라는 종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열매를 식용으로 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제 재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속이 이 바이브루눔 속인데, 가막살나무 속 또는 이제 분꽃나무 속. 바이브루눔 속은 꽃의 모양이 이렇게 이제 판판하게 돼가지고 오수성이면서 방사상층인 게 있고, 화통이 길게 발달한 분꽃나무 그룹하고 두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꽃은 열매는 이제 장과 또는 핵과로 발달을 하고요. 가막살나무의 꽃을 조금 확대해 보면 오수성 꽃이고 수술 5개, 꽃잎 5개, 그리고 여기 지금 하나가 떨어져 나갔는데 시방하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이제 방사상층 꽃을 가지고 있고, 덜꽁나무도 이제 마찬가지고, 뭐 가막살나무, 덜꽁나무는 조금 이파리가 조금 작고 길죠. 길쭉길쭉하고요. 뭐 열매 구조는 덜꽁나무나 가막살나무나 조금 비슷하고요. 꽃은 전부 다 오수성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반면에 이 바이브루눔 속 중에서 종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의 이제 분꽃나무 종류를 삼분꽃나무라든지 이거는 화통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긴 화통으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 화통 부분이 판연 부분보다 판통 부분이 훨씬 긴 그런 꽃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수술이 꽃 안쪽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은 하판 상생해서 위쪽에 이제 하판순하고 붙어 있어서, 얼른 보면 꽃이 오수성이고 뭐 시방 하이여서 그렇지, 우리나라 라일락꽃하고 이제 비슷한 이런 꽃주 구조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남쪽으로 가면은 이제 이 바이브루눔 속들이 대부분 북쪽에서는 이 낙엽성인 데 비해서 이제 상목성 수종들이 있고, 이 상목성 수종들도 이제 뭐 우리나라 제주도 말고 이제 열대지역으로 가면 종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통꽃 화통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수술 5개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꽃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예나무는 불에 잘 안 타기 때문에 방화목으로도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이 분꽃나무 속 중에서 일부 종들은 굉장히 작게 자라고, 꽃들뿐만이 아니고 열매가 아름답기 때문에 뭐 향도 있는 종들도 있고, 그래서 관상수로 많이 개발된 게 있습니다. 이거는 다비디라는 종인데요. 중국 서부 운남성 쪽의 기원지인데, 꽃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오랫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온화한 온대 지역에서는 널리 재배하는 관상수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꽃이 주로 이제 방사상층으로 되어 있는 연복적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꽃이 좌우상층으로 되어 있는 인동과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인동과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7개의 악과로 나누는데, 따라서 이제 악과별로 제가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먼저 이제 인동악과, 인동악과인데, 인동과의 전반적인 특징은 꽃이 좌우상층화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꽃이 위쪽으로 4개 열편, 아래쪽으로 1개 열편이 꽃잎이 나누어져 있고, 수술은 5개이고, 따라서 좌우상층이고 시방하이다. 그래서 인동을 뭐 우리나라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좋아했다 해서 인동초, 그래서 겨울을 이기고 봄에 이제 뭐 잘 살아남는다 해서 뭐 인동초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중국어로는 주로 금은화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은색이 먼저 꽃이 피고 수분이 되면은 금색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제 금은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학명으로는 로리세라 자포니카하고 꿀을 많이 분비하기 때문에 허니서클이라고 영어로는 부릅니다. 이걸 관상수로 이제 많이 요즘 들어서는 이제 재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이제 인동 꽃의 구조를 조금 쉽게 표현을 해놨는데, 5개의 수술, 그 다음에 암술머리는 캐피테이트 형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둥글게 판판하게 이제 발달되는 게 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이 꽃받침이 발달되어 있고, 잎이 이렇게 2개가 받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대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 시방 하이죠. 시방은 이 아래쪽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모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또 이제 꽃 안쪽에서 꿀을 굉장히 많이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 꽃을 따가지고 꿀을 빨아먹기도 하고 했던 그런 이제 기억도 있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는 이 인동동굴을 여러 가지 이제 관상수로 개발을 하고, 우리 지금 고려대학교 교내도 보면은 의학관이 있는데, 의학관 건물이 한 6층 7층 되는데요. 그 6층 7층 외벽을 이 인동동굴이 타고
올라가서 이 장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길게 자랍니다. 보통은 이제 야생에서는 한 2, 3m 정도 이렇게 자라는데 뭐랄까 조건을 만들어 주면은 거의 뭐 20m, 30m까지도 자라는 것 같습니다. 열매는 이제 2개 또는 그 하나가 이렇게 이제 꽃이 2개씩 보통 피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랄까 검정색으로 인동동쿨은 익지요.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우리나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괴불나무인데, 괴불나무도 꽃이 이제 오수성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다음에 화통은 인동보다는 훨씬 이제 작고요. 시방하이고 괴불이라고 이제 하는 얘기는 원래 2개의 시방이 붙어서 2개의 씨가 자라는 모습이 괴불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괴불나무라고 부르는데, 열매도 아름답고 해서 관상수로서 저는 이제 좋은 높은 가치가 있는 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랗게 꽃이 피고 화통이 비교적 짧은 이런 이제 종들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외국에서 도입돼 가지고 유럽 인동덩굴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수입업자들이 유럽, 네덜란드 이런 데서 많이 가져와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페리클리메넘이라는 종이고, 또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분홍개불나무, 이것도 이제 관상수로서도 요즘 이제 재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미국에서 들어왔던 종 중에 이제 심포리칼푸스라는 종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꽃이 약간 이제 좌우상층에서 오히려 방사상층 쪽으로 이제 가깝게 조금 이제 변형이 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화통도 짧고 단지 모양이고, 그리고 이제 시방하이인 것 특징은 일반 인동과하고 유사합니다. 꽃 열매는 이제 하얗게 익는 종도 있고, 알부스라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인동학과에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칠자학과로 분리하는 꽃이 있어요. 주로 이제 꽃이 7개가 하나의 화선에서 이렇게 모여서 핀다 그래서 칠자라고 그러는데, 보통은 이제 뭐 영어로는 Seven Sons Flower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꽃을 보면은 7개인 것도 있지만은 보통 5개, 6개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각각의 꽃은 약간 좌우상층인데 좌우상층 화서이고, 이제 시방 위쪽은 이렇게 이제 캡테이트, 그러니까 암술머리는 캡테이트 타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꽃이 지고 나서도 이 꽃받침이 빨갛게 오래까지 남아가지고 초겨울에도 꽃이 달린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요즘 관상수로 많이 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학교 주변에 성북천을 따라서 이 칠차화가 굉장히 큰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성북천에서 제가 이거 가지를 끊어다가 찍은 사진들인데, 그렇고 제 꽃이 지고 나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꽃받침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꽃같이 오랫동안 남아서 관상 가치가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동학과에 속하는 식물 중에서 귀치소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중국 원래 원산인데, 특히 이제 따뜻한 온대 지역에 가면은 특히 이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이런 쪽에 야생화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널리 자랍니다. 그래서 포들이 이렇게 이제 둘러싸여 있고, 그 포 안쪽에 여러 개의 이제 꽃이 들어 있는데요. 꽃은 좌우상층이고 오수성이고, 일반적인 뭐냐면은 인동과 유사한 꽃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화서가 길게 늘어지면서 큰 포 속에서 꽃이 핀다. 레이케스테리아 속인데요. 이걸 중국말로는 귀치소, 귀신을 부르는 그런 나무다고는 뜻인 것 같은데, 여튼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관상수로 이거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의 시방하이고, 꽃받침은 열매가 떨어지고 나서도 이렇게 남아 있고요. 화선은 길게 자라면서 포 끝마다 아래에서 위쪽으로 가면서 꽃이 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4개, 5개, 6개의 시방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 이 포열 속에서 이렇게 이제 열매가 발달하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동과 중에 두 번째 악과인 병꽃 악과입니다. 그래서 인동과 중에서 가장 먼저 분지된 군 중에 하나다. 우리 주변에서 이제 꽃이 병목 모양으로 생겼고 그래서 병꽃이다. 그런데 얼른 보면 방사상층 같은데 자세히 보면 좌우상층으로 되어 있고 꽃은 오수성이고 뭐냐면은 수술의 아랫부분은 합판상생하고 윗부분만 나눠져 있고요. 암술 주두는 캡테이트 타입으로 되어 있고 뭐냐면 꽃받침이 많이 갈라지느냐 안 갈라지느냐 적게 갈라지느냐 뭐 등등을 가지고 우리가 병꽃 이거는 이제 병꽃이고요. 깊이 갈라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씨앗은 인동과에서 유일하게 삭과로 벌어지는 게 특징이에요. 이 병꽃 악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핵과나 또는 장과상인데 비해서 열매가 핵과 삭과상으로 벌어지는 게 특징이다. 또는 이제 이 꽃받침통이 깊이 안 갈라지는 우리가 이제 병꽃나무가 붉은 병꽃나무가 있고 붉은 병꽃나무도 꽃추 구조는 이제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디에르빌라라고 그래서 애기병꽃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미국병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북미 대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 쪽에 주로 분포하는 종들인데 4종 정도가 있고 이 중에 이제 하나가 이게 이제 세실리폴리아 잎에 엽병이 없는 그런 종이고요. 꽃은 병꽃보다 훨씬 작고 이렇게 모여서 피죠.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널리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디에르빌라 애기병꽃 중에 로니세라 디에르빌라는 종인데요. 로니세라를 닮았다 이제 그런 얘기고 이것도 애기병꽃의 일종입니다. 4종이 있는데 제가 그 2종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동과의 세 번째 악과인 린네플 악과입니다. 린네플은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어봤고 백두산이라든지 이런 곳에 다녀서 꽃을 이렇게 이제 찍어본 사람이라든지는 꼭 린네플 사진을 한두 장씩 남기는데요. 원래 이제 린네플은 린네가 식물 채집을 하고 연구하던 당시에 스웨덴의 이제 옵살라에서 북쪽으로 쭉 가면 업랜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쪽 지역에서 이제 많이 채집을 했고 이게 이제 린네를 그리기 위해서 뭐 린네플로 명명을 했다. 그래서 학명이 린나에하고 보레알리스 이제 북극권에 주로 이제 많이 분포하는 식물이다 그런 뜻인데 우리나라라든지 또는 북미 대륙까지 이게 썰큐 보레알 플랜트라고 그래서 북극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널리 분포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방에는 많은 털들이 달려 있고 뭐냐면은 다세포성 이 분비 세포예요. 달려 있고 또 꽃받침에도 마찬가지고 꽃이 종 모양으로 이렇게 밑으로 달려 있는 어떻게 보면 풀이고 어떻게 보면 목본으로 주로 분류하기도 하는 이 린네풀입니다. 우리나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백두산까지 이제 분포하는 식물이고요. 요거는 제가 백두산 사진이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게 없어가지고 제가 요 린네풀은 같은 종인데 캐나다 북부 쪽에서 찍었던 사진을 여기 지금 올려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린네풀과 꽃추 구조가 유사하고 이렇게 긴 병 모양으로 넓은 하통 판연을 가지고 있는 판통을 가지고 있는 이런 꽃 중에 이제 꽃땡강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지금 이제 재배를 하고 있고 아벨리아 그랜디플로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꽃땡강나무는 목본이긴 하지만은 린네풀과 꽃추 구조가 유사해요. 그리고 개통학적으로도 린네풀하고 같은 단일 개통군을 이루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댕강나무 속에 속하는 옛날에는 이제 댕강나무 속으로 분류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꽃댕강나무 속으로 분류를 하죠. 지방하이고 그 다음에 꽃받침은 2개로 엽상 형태로 갈라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좌우상충하이고요.
이게 이제 요거는 아벨리아 슈마니안이라고 그래요. 아까 그런 이제 아벨리아 그랜디플로라 꽃땡강나무고, 이거는 슈만 꽃땡강나무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중국 원산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이제 디아벨라라고 그래서 좀땡강나무인데,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꽃땡강나무하고는 속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홍릉, 그러니까 수목원, 지금은 이제 수목원은 아니고 홍릉에 가면은 거기 이제 연구소가 있죠. 거기에 재배되고 있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산은 아니고 중국 원산인데, 지금은 이거는 이제 아벨리아 속에서 분리해서 디아벨라 속으로 처리하고 있는 식물입니다. 우리나라 홍릉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실나무라고 그래서 켈위치아, 콜리치아라고 얘기하는 건데, 굉장히 널리 지금 재배하고 있고, 식물원 같은 데 가보면은 꼭 식물원에 한 주 정도씩은 꼭 심고 있고, 또 이제 뭐 관상수로 판매하는 곳에서도 널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실나무는 이 시방 쪽에 보면은 엄청나게 긴 털들이 발달되어 있고, 또 이게 이제 화경에도 이런 긴 털이 발달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이게 위실나무 속. 이것도 이제 린네플 악과에 속합니다. 왜냐하면은 고추 구조가 그와 같은 통상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다이펠타라고 하는 종인데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꽃잎에 이제 그 꽃이, 꽃의 구조는 아까 얘기했던 린네프라고 비슷한 통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꽃이 지고 나면은 이게 5개의 꽃받침이 있는데, 꽃받침에 이제 긴 뭐랄까 열매가 달리고, 그 열매를 둘러싸고 있는 포가 이렇게 특징적으로 2개가 넓적하게 발달되어 있어요. 저도 이 식물을 제가 이제 이게 원래 중국 원산인데 중국의 어느 식물원에서 찍은 사진으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 이 다이펠타라는 속이고, 이것도 린네플 악과에 속한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린네플 악과에 속하는 아벨리아 속에서 분리한 이제 자벨리아 속이 있죠. 이거 자벨리아 속은 우리가 댕강나무 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꽃추 구조가 아까 얘기했던 넓은 통형에서 좁은 통형이에요. 좁은 통형이고, 물론 이제 좌우상층하이고 5개의 뭐랄까 꽃받침이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뭐 댕강나무, 줄댕강나무, 꽃댕강, 뭐랄까 털댕강나무 등등 이제 자벨리아 속입니다. 이거는 아벨리아 속과는 전혀 달라요. 그래 이제 우리나라 주로 석회암지대에 많이 있고, 특히 이제 단양이라든지 이쪽 그리고 뭐랄까 석회암지대에서 가끔 발견되는 식물이고, 흔한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꽃은 좌우상층하인데 판연 부분이 이렇게 이제 잘 발달되어 있고, 판통이 좁고요. 그래서 아벨리아 속과는 전혀 다른 속입니다. 그래서 꽃은 수술은 합판상생하고 꽃 밖으로 수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꽃의 구조를 옆에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프로라, 이제 털댕강나무인데, 최근 이 털댕강나무 종은 바이프로라가 뭐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줄 알았는데, 실제 단양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발견되는 식물입니다. 털댕강나무. 그리고 이제 요거는 트라이폴프로라라고 그래서 히말라야 지역에 사는 자벨리아 속에 속하는 식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벨리아 속을 우리가 이제 모리노이디 악과에 집어넣는데, 그러니까 댕강나무 악과를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는 댕강나무가 있지만 유럽 쪽에서는 모리니아라는 속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게 프랑스 어떤 식물원에서 제가 이제 보고 또 이제 잎을 조금 가져왔는데, 잎은 얼른 보면은 엉겅퀴 잎같이 가시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화서가 이렇게 쭉 발달되면서
아까 우리가 자벨리아 꽃과 마찬가지로 화통이 가늘고 끝부분 판년만 5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좌우상층이고요. 뭐 암술 머리는 캐피테이트 형태인데 암술대가 굽어 있고 수술은 이제 5개를 기본으로 하는데 2개, 3개는 밖으로 나와 있고 2개는 또 짧아요. 2개, 3개는. 그래가지고 아래쪽에 위치를 합니다. 제가 이 식물을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반가웠는데, 왜냐하면 제 연구실에 이쪽 그룹을 연구하는 친구가 있어서 이 모리니아를 꼭 채집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 이 식물을 제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아까가 지오준풀 아까입니다. 지오준풀 아까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봄에 지오준풀이 여기에 속하는데, 지오준풀 꽃을 보면은 이제 방사상층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이제 좌우상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통꽃이고 시방하이고 뭐 뿌리에서 지오줌 냄새가 난다 어떤다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제 지오줌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꽃을 보면은 시방하이고 좌우상층이고 암술머리가 2개로, 요거는 이제 캡테이트 형태는 아니고 2개로 이제 갈라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박사 공부를 하던 1980년대 후반에 그 같은 표본실에 그 지오준풀을 연구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발레리아나. 그래서 이게 유럽산, 아시아산, 뭐 신대륙 지오준풀들을 다 모아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그 친구 옆에 가면은 지오줌 냄새가 날 정도로 이렇게 이제 냄새가 강합니다. 그래서 표본에도 냄새가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었던 그런 이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친구가 옆에 오면은 벌써 지오줌 냄새가 났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튼 간에 이런 이제 지오준풀 악과에 속하는 식물이 있고, 지오준풀 악과에서 관상용으로 지금 널리 재배하고 있는 루브라라는 종인데요. 이거는 서구 정원에서 굉장히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식물이고 좌우상층이고, 이제 지오준풀보다는 훨씬 더 좌우상층성이 강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보면은 식물원 같은데 재배하는 것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지오준풀 아까에 속하는 게 우리나라 이제 마타리인데, 가을에 이제 노란색으로 꽃이 피는 초가을에 암술머리는 이제 2개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꽃은 얼른 보면은 방사상층 같은데 자세히 보면 좌우상층 꽃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방하이고 이 마타리 꽃이 작은데 조금 이제 확대를 제가 해서 보여주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6번째 아까가 산토끼꽃 아까입니다. 산토끼꽃, 요거는 이제 유럽 쪽에 있는 종으로서 퍼진 큰 산토끼꽃인데, 큰 산토끼꽃은 아까도 부악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악편이 이렇게 가시 모양으로 길게 자라서 꽃과 꽃 사이에 이렇게 이제 배열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좌우상층하이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실 같은 거를 물레 이제 실 같은 걸 이렇게 이제 그 뭐랄까 다듬는데 이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산토끼꽃과의 이제 세팔라리아인데요. 세팔라리아는 얼른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채꽃 종류하고는 아까가 다릅니다. 근데 채꽃 종류하고 구별하는 특징은 뭐냐면은 이 부악이 없기 때문에 악편이 이렇게 꽃과 하서에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보이는 게 이게 세팔라리아 속이에요. 이건 산토끼꽃 아까입니다. 산토끼꽃 아까고, 여기 지금 이제 부악을 우리가 까맣게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꽃이 이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피어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토끼꽃 아까인 딥사쿠스하고 세팔라리아 나우지아 같은 경우는 꽃가루가 여기 위쪽 열에 있는데, 꽃가루의 바라구에 이렇게 리찌라든지 또는 돌기들이 발달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반면에 이제 채꽃 아까에 속하는 거는 이 바라구 모양이 평활상으로 되어 있는 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까 부악이 발달하느냐 꽃가루 모양이 어떠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산토키꽃 악과하고 채꽃 악과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7번째 악과인 채꽃 악과인데요. 채꽃 악과는 아까 부화기 잘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꽃받침이 또 남아서 이렇게 이제 별 모양으로 되어 발달하는 이런 이제 별채꽃이 있고, 그래서 꽃이 필 때 보면은 이미 아까 이제 채꽃 종류냐 산토끼꽃 종류냐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채꽃이고, 채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이제 요즘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채꽃 종류들이 꽤 여러 개가 있고 지금 유통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자생종도 이제 있지만은 아까 이제 부화기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스케비오사인데 이것도 이제 부화기 잘 발달되어 있고 이제 총포가 발달되어 있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트로폴프레아라고 하는 채꽃 종류인데 빨갛게 주로 이제 꽃이 피고 이것도 이제 부화기 잘 발달되어 있는 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게 이 산토끼 꽃목의 7개 내지 8개의 과 또는 7개 2개 과 또는 7개 악과 아까 얘기했던 연복족과하고 그 다음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 여러 가지 이제 이 산토끼 꽃목에 속하는 7개 악과 로니세로이디, 그 다음에 딥사코이디, 뭐 린네오이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스케비오소이디, 그리고 이제 디에르빌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속하는 디에르빌로이디 뭐 등등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국학과의 국화군의 초롱꽃 꿀풀군과 초롱꽃군, 그 다음에 이제 초롱꽃군의 32강에서 감탕나무목, 에스칼로니아목, 국화목에 대한 다양성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33강 오늘 강의에서 브루니아목, 산영목, 파라크리피알리스, 그 다음에 산토끼꽃목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이제 광역 국화군에서 형지르 진화를 조금 언급을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 국화군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꿀풀군도 있고, 그 꿀풀군에 8개의 목, 그 다음 초롱꽃군에 7개 목, 그래서 15개 목, 그 다음에 기저국화군의 2개의 목, 즉 층층나무목, 진달래목, 그리고 이제 광역국화군의 초기에 분화된 단양목, 매자나무 아제비목, 석중목, 이것들을 결정짓는 주요 특징, 그러니까 국화군의 공유 파생 형질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주피층이 단주피냐 2개의 주피냐. 보통 꽃 피는 식물은 주피층이 2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외주피, 내주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거시식물은 주피층이 한 층으로만 되어 있지만 속시식물은 기본적으로 주피층이 2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주피층이 이제 나중에 진화 과정에서 통꽃군이 발달할 때 주피층이 외주피나 내주피가 하나가 없어지든지 또는 융합이 돼서 하나의 주피층으로 발달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단주피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국화군은 대부분의 식물이 단주피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국화군 중에 코를 이루고 있는 초롱꽃군 아까 7개 목, 꿀풀군 8개 목은 이 바흘리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단주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저군인 진달래 목하고 그 다음에 층층나무 목하고, 층층나무 목은 단주피고요. 진달래 목은 속에 따라서 어떤 거는 단주피, 어떤 과에 따라서 또는 속에 따라서 대부분은 단주피예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쌍주피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역국화군까지 우리가 확장해서 보면은
뭐냐면 단양목이라든지 메자나무 아제비목, 석중목, 단양목은 단주피로 되어 있고 메자나무 아제비목과 석중목은 쌍주피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와 같은 국화군이 진화하는 과정에 쌍주피에서 단주피로 발달했다는 게 일반적인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바이테그믹 오뷸리냐 또는 유니테그믹 오뷸리냐, 그러니까 대주가 두 개의 주피층을 갖느냐 하나의 주피층을 갖느냐, 그래서 대부분은 하나의 단일 주피층을 갖는다. 이게 국화군의 진화 과정에서 일어났던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주피층 안쪽에 주심세포가 있죠. 이 주심세포층이 얇으냐 두꺼우냐, 그래서 비후되어 있느냐 크라시뉴슬레이트냐, 주심세포층이 뚱뚱하냐 테뉴뉴슬레이트, 주심세포층이 얇으냐, 이걸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국화군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종들은 이 주심세포층이 얇아지는 쪽으로 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주피가 되면서 주심세포가 얇아지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반면에 이제 국화군이 아닌 군들에서는 뭐냐면은 주심세포가 뚱뚱하다. 이제 뚱뚱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돌나물과 식물을 크라술레이시라고 그래요. 크라술라가 거기에 속하죠. 돌나물이. 그래서 돌나물 같이 이파리가 퉁퉁하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크라술레이시에 속하는 식물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주심세포가 비후됐느냐, 주심세포층이 얇으냐, 그래서 얇은 방향으로 이제 진화를 하는 게 국화군의 진화 과정에서 일어난 주요 변화 중에 하나인데, 이 일부 종들에서는 이게 이제 거꾸로 뒤집힌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비후 주피층에서 방막 주피층으로 이렇게 이제 발달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통수에다가 이런 형질이 어떻게 분포하는가, 그리고 그 앤세스터들은 그러면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통수를 이용해서 형질의 진화 패턴을 추론을 하는 이런 이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으로 봤을 때 뭐냐면은 쌍주피에서 단주피로, 그 다음에 비후 주심세포에서 층에서 방막 주심세포층으로 이제 진화가 됐다. 근데 주심세포층이 다시 비후 쪽으로 간 그런 역행 진화하는 경우도 일부 군에서 발견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화군의 공유 파생 영질 중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이리도이드 컴파운드예요. 이리도이드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세균이라든지 이런 또는 디터런트로 작용을 해서 포식자로 뭐냐면 초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식물의 이제 보호 케미칼이 2차 케미칼인데, 주로 이제 털페노이드 유도체에서 이리도이드 컴파운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화합물 분류상으로 우리가 2차 대사산물의 분류를 할 때 알칼로이드 화합물, 터르페노이드 화합물, 피놀 계열의 화합물 이렇게 분류할 때 주로 이제 터르페노이드 화합물에 해당이 돼요. 그 중에 이제 C10, 그러니까 모노털페노이드에서 유도된 군입니다. 그래서 이 이리도이드 컴파운드가 이리도이드 글루코사이드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여러 식물들에 이제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 국화군에서 아주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어서 국화군에서 셀프 디펜스에 관여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 이제 이리도이드 컴파운드예요. 근데 이제 이 이리도이드 컴파운드를 털페노이드 모노털펜에서 합성할 때 관여하는 호르몬이 이리도이드 신테이지라고 하는 합성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소가 이제를 만드는 유전자가 잘 발달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리도이드 컴파운드가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국화군의 공유 파생 형질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화학 형질이다 보니까 진화 과정에서 역진화가 일어나서 다시 이리도이드 컴파운드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이리도이드 시네테이즈가 발현이 안 되면은
그와 같은 케미칼들이 안 만들어지니까 이런 방향의 진화 패턴들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대다수 국화군, 그러니까 국화군이라고 하는 초롱꽃군의 7개 목, 꿀풀군의 8개 목 대부분에서 이와 같은 이리도이드 컴파운드가 나타나고 기적인 국화군인 진달래목이라든지 칭칭나무목 이런 데서도 발견이 된다. 그렇지만은 광역국화군인 단양목이나 매자나무목, 석중목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광역국화군의 초기 세계 목에서 뭐냐면은 국화군으로 분화 발전될 때 이와 같은 이리도이드 신테이제의 합성 요소들이 활성화됐을 것으로 우리는 추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국화군의 공유파 생명질인 이리도이드 화합물 그리고 이제 단 주심 주피층이냐, 그 다음에 방막 주심 세포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통꽃이에요. 통꽃이 국화군은 물론 이제 국화군이 아닌 쪽에도 통꽃이 일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국화군은 대부분 통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 여기 지금 이제 꿀풀군의 꿀풀목에 해당되는 과들의 통꽃이 어떻게 진화했는가, 그리고 이게 일부가 다시 갈래꽃으로 간 군들이 일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진화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식물의 형질이 계통 진화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분화됐는가 이걸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주로 이제 갈래꽃에서 통꽃으로 진화를 했고, 통꽃 중에서도 사륜 통꽃에서 오륜 통꽃 돼서 이제 사륜 통꽃 쪽으로 이렇게 이제 진화를 했고, 오륜 통꽃, 사륜 통꽃은 차이가 뭐냐면은 수술열이 2열이냐, 그거는 이제 꽃받침열, 꽃잎열, 그 다음에 수술 2열, 그 다음에 암술열에서 오륜 통꽃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술열이 1열로 배열되는 거,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사륜 통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륜 통꽃에서 사륜 통꽃으로. 그러면 통꽃 중에서 그러면 방사상층이냐, 좌우상층이냐, 이것들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그러한 패턴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이제 초롱꽃군 7개 목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현재 초롱꽃군의 다양한 과들의 목들이 어디에 어떻게 분포하는가 이걸 분석을 해보면은 초롱꽃군에 해당되는 7개 목이 대부분 지구 남반부에 분포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구 북반구에서는 우리가 이제 딥사칼리스라든지 산토끼 꽃목이라든지 또는 에이피알리스가 일부 분포하지만은 초기에 분화된 분류군들은 대부분 지구 남반부에 분포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고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지구 북반구예요. 그래서 개통수하고 이걸 우리가 동시에 분석을 해보면은 이 초롱꽃군은 곤두아나 대륙, 지금 지구 남반부 대부분을 이루는 곤두아나 대륙의 분리하고 상관관계가 있다. 이걸 우리가 분자 시계 분석을 해보면은 그 곤두아나 대륙이 나누어지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 지구 남반부 중에서도 어느 쪽에 주로 많이 분포하는가, 이거를 이제 호주 쪽하고 그 다음에 남미 대륙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하고 그리고 이제 마다가스카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그 중에서 다양성 센터는 호주 대륙이다. 그래서 호주하고 뉴질랜드, 뉴칼레도니아, 뉴기니 쪽에 가장 많은 이 초롱꽃군들의 초기 분화군들이 분포를 하고, 이게 점점점 확산돼서 북반구 지역으로 종분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계통 분석과 형질 분석 또는 지리 분포 분석들을 우리가 동시에 수행을 해서 이와 같은 분류군들이 어느 쪽에서 분화를 해서 어느 쪽으로 확산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제 지구상에 가장 종수가 많은 국화과도 지구 남반부에서 분화를 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냥과라든지 다른 것들도 전부 다 지구 남반부에서 북반구로 확산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를 해서요,
32강, 33강에 대한 강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4강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33강까지 강의를 해서 이 식물군의 다양성과 개통에 대한 설명을 이제 끝냈고요. 그 다음에 34강에서는 간단하게 이와 같은 식물 개통 분류학을 연구하는 또는 분류학을 연구하는 방법론 그리고 또 리소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강 강의를 여기서 완료합니다. 시청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